네. 간달프가 와서 빌보에게 모험에 초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빌보가 어 아닙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것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이 되자 빌보는 이미 간달프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는 약속을 수첩에 적어두지 않으면 잘 기억하지 못했다. 가령 간달프 차 수요일 이렇게 말이다. 하지만 어제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적어둘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네, 헤어질 때 차 마시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차 마실 시간이 되기 바로 직전에 현관에서 베리우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제야 빌보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급히 달려가 차 주전자를 올려놓고 찻잔과 받침 접시, 케이크 한두 조각을 더 꺼낸 후 문으로 달려갔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다 보니 문 앞에 서 있는 이는 간달프가 아니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푸른 수염을 황금 벨트 아래 쑤셔놓고 암록색 두건 밑으로 부리부리한 두 눈을 반짝이는 난쟁이였다. 아까 호빗이랑 난쟁이의 차이가 네, 수염이라고 했잖아요. 키는 둘 다 비슷하게 작은데 호빗은 수염이 없고 난쟁이는 수염이 있다고 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난쟁이는 고대하던 손님이라도 되느냐 밀치고 들어왔다. 그는 제일 가까운 못에 두 건 달린 외투를 걸어놓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두알린입니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골목쟁이네 빌보입니다. 그 순간 호빗은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빌보가 덧붙였다. 이제 막 차를 마시려던 참입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드시지요. 약간 딱딱한 말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친절한 말이었다. 여러분 같으면 초대받지 않은 난쟁이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옷을 벗어 건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간달프인 줄 알고 나갔는데 어, 처음 보는 난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외투를 벗어 걸고 인사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그리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실은 세 번째 케이크를 막 먹기 시작하려는데 아까보다 더 크게 벨소리가 울렸다. 실례합니다. 이번에는 간달프일까요? 호빗은 이렇게 말하고 문으로 달려갔다. 이번에야말로 오셨군요. 라고 간달프에게 말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간달프가 아니었다. 그 대신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붉은 두건을 쓴 폭삭 늙어 보이는 난쟁이가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도 초대받은 손님이라도 되는 양 문이 열리자마자 단숨에 뛰어들었다. 보아하니 일행이 벌써 도착하기 시작했군. 그 난쟁이는 벽에 걸린 드왈린의 녹색 두건을 보고 말했다. 그는 그 옆에 붉은 두건을 걸고 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발린입니다. 감사합니다. 빌보는 숨이 가빠 헐떡거리며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올바른 인사는 아니지만 일행이 벌써 도착하기 시작했군. 이란 말 때문에 몹시 심란해졌던 것이다. 이 말에 왜 심란해졌을까요? 일행이라고 하면 몇 명을 말하는 걸까요? 네, 뭔가 한 명은 아니겠죠? 그럼 이미 와 있는 두알린이 있었고, 지금 막 도착한 발린이 있어요? 그럼 이 뒤에도 뭔가 더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그는 손님 맞이를 좋아했지만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 누가 올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았고, 또 자신이 직접 초대하는 것이 좋았다. 케이크가 동나지 않을까 하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집주인으로서 주인의 의무를 잘 알고 있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건 지켜야 하니까 자신은 케이크를 먹지 않아야 하리라. 들어오셔서 차라도 좀 드세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간신히 말했다. 배가 안 된다면 맥주가 더 좋은데요. 케이크는 싫지는 않지만 혹시 씨앗 케이크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흰수염의 발린이 말했다. 많습니다. 스스로 놀랍게도 빌보는 이렇게 대답하고 곧바로 술 저장실로 달려가 1파인트 맥주잔을 채웠고 그런 다음 저녁 식사 후에 먹으려고 오후에 구워놓은 둥글고 먹음직스러운 씨앗 케이크 두 조각을 가지러 식료품실로 뛰어갔다. 빌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발린과 드왈리는 오랜 친구처럼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형제였다. 빌보가 그들 앞에 맥주와 케이크를 털썩 내려놓자 현관 벨이 다시 울렸다. 그리고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누굴까요?
네, 진짜 간달프일까요? 이번엔 분명 간달프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복도를 달려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니었다. 푸른 두건은 은색 벨트 그리고 노란 수염의 연장이 된 자루와 삽을 들고 있는 난쟁이 두 명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이 안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빌보는 놀랄 겨를도 없었다. 뭘 도와드릴까요, 난쟁이 분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킬리입니다. 한 명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한 명이 덧붙였다. 그리고 필리입니다. 네, 킬리야 필리네요. 그들은 푸른 두건을 벗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금 난쟁이들의 두건이 다 색깔이 달라요. 네. 이 두건이 뭘까 궁금한 친구들은 그 백설공주와 난쟁이들 생각해보면 그 난쟁이들이 이렇게 뾰족한 두건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색깔이 다 다른 네, 두건을 쓰고 나타났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빌보가 이번에는 예법을 기억해내고 이렇게 인사했다. 보아하니 드왈린과 발린이 벌써 온 것 같은데 우리도 무리에 끼자. 킬리가 말했다. 무리라고? 난 그 발음이 마음에 안 들어. 잠깐 앉아서 한 잔 마시며 생각을 좀 가다듬어야겠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구석에 차를 딱 한 모금 마셨다. 그동안 식탁에 둘러앉은 네 난쟁이는 광산이나 황금이며 고블린과의 싸움이나 용들의 약탈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또 너무나 모험적으로 들리기에 알고 싶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대체 이 난쟁이들은 왜 이렇게 빌보의 집에 다 같이 온 걸까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모두가 다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네, 케이크도 먹고 막 그러고 있어요. 빌보의 성격상 앞에 나왔던 성격상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잠깐 구석에서 차를 마시면서 진정하고 있어요. 그때 마치 장난꾸러기 호빗이 문고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딩동딩동 벨이 다시 울렸다. 누가 또 온 모양이다. 빌보가 눈을 끔뻑이며 말했다. 그래서 필리가 대답했다. 네 명 같은데요?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도 멀리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에? 지금 이미 네 명 있잖아요? 달린과 드알린, 킬리와 필리 네 명 있는데 또 네 명이 온다고요? 불쌍한 호빗은 복도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려나? 저 난쟁이들이 저녁 식사 시간까지 계속 머물 작정은 아닐까? 그런데 이번에는 벨소리가 전보다 더 요란하게 울려서 그는 깜짝 놀라 문으로 달려갔다. 4시 아니라 5시였다. 어떡해요. 빌보 갑자기 불쌍해지는데요? 그가 복도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난쟁이 한 명이 더 온 것이었다. 빌보가 손잡이를 돌리자마자 모두들 안으로 들어와 절을 하며 차례대로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그들의 이름은 도리, 노리, 오리, 오인, 그리고 글로인이었다. 네. 자줏빛 두건 둘, 회색, 갈색, 흰색 두건이 하나씩 곧장 못에 걸렸고 그들은 제각기 금제, 은제 허리띠에 넓적한 손을 찔러 놓고 거실로 들어가 다른 이들과 합류했다. 벌써 큰 무리가 이루어져 있었다. 몇몇은 맥주, 몇 명은 흑맥주, 한 명은 커피, 그리고 모두들 케이크를 달라는 바람에 호빗은 한동안 정신없이 바빴다. 화덕에 커다란 커피 주전자가 올랐고 씨앗 케이크는 동이 났다. 난쟁이들이 버터스콘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커다란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호빗의 아름다운 초록색 문을 탕탕 두드리는 소리였다. 누군가 지팡이로 두드리는 것이다. 지팡이? 그럼 이제 진짜 간달프인가요? 빌보는 너무도 화가 나서 또 한편으로는 몹시 당혹스럽고 괴로운 심정으로 복도를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가 기억하기로 그날처럼 괴상한 수요일은 다시 없었다. 그가 손잡이를 갑자기 획 잡아당기자 모두들 함께 쏟아지듯 넘어지며 들어왔다. 누가? 난쟁이들이 또 있었다. 어떡해요. 그것도 4명씩이나. 자, 우리 더하기 해볼까요? 처음에 4명, 그 다음에 5명, 이번에 몇 명? 네, 4명. 총 몇 명이 들어왔죠? 네, 13명. 네, 13명이나 있네요, 지금. 어떡해요. 간달프가 온다고 했는데 이 난쟁이들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그 뒤엔 간달프가
지팡이에 기대 선 채 웃고 있었다. 오, 드디어 간달프가 나타났어요. 16명의 난쟁이가 있고, 그 뒤에 간달프가 1명. 네, 네, 14명. 네, 이 빌보까지 하면 지금 15명이 함께 있는 거네요. 그는 예쁜 초록문을 지팡이로 두들겨서 움푹 들어간 자국을 만들고 그러면서 전날 아침에 거기에 새겨둔 비밀 표시를 지웠다. 조심해야지. 이건 자네답지 않네, 빌보. 친구들이 밖에 서 있는데 그렇게 장난감 총을 쏘듯이 문을 획 잡아당기다니. 자, 비프르, 보프르, 봄부르, 그리고 특히 소린을 소개하지. 간달프가 말했다. 당신께 봉사하겠습니다. 비프르와 보프르, 그리고 봄부르가 나란히 서서 인사했다. 그들은 노란 두건 2개, 연녹색 하나, 그리고 긴 은빛술이 달린 하늘빛 푸른 두건을 걸어 놓았다. 제일 끝에 걸린 두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난쟁이 소린의 것이었고,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참나무 방패 소린이었다. 네, 이 소린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끝까지, 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는 발수건 위로 고꾸라져 넘어진 데다 비프르 보프르 봄부르 밑에 깔렸으므로 몹시 불쾌한 기분이었다. 더구나 봄부르는 엄청나게 무거운 뚱보였다. 사실 소리는 아주 오만한 난쟁이였기에 봉사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가엾은 골목쟁이네가 너무나 여러 차례 사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게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찌푸린 인상을 거두었다. 이제 다 모였군. 맙소사. 난쟁이들과 간달프가 이 빌보의 집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모인 걸까요? 간달프는 외투에서 떼어낼 수 있는 훌륭한 파티용 두건이 나란히 13개 걸린 것을 바라보며 자기 모자를 못에 걸었다. 아주 즐거운 모임이군. 늦게 온 사람도 먹고 마실 게 좀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저게 뭔가 차? 아니 됐네. 나는 저 포도주만 조금 마시면 좋겠네. 나도 그렇소. 소린이 말했다. 나무 딸기잼과 사과파이. 비프로가 말했다. 고기 파이와 치즈. 보프로가 말했다. 돼지고기 파이와 샐러드. 본부르가 말했다. 케이크 좀 더 맥주하고 괜찮으면 커피도요. 문틈으로 다른 난쟁이들이 외쳤다. 계란 몇 개 더 올려주게. 그럼 고맙겠네. 식료품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호빗 등 뒤에서 간달프가 소리쳤다. 찬 닭고기와 오이 피클도 좀 내오지. 내 식료품실들을 안에 뭐가 있는지 나만큼 잘 아는 것 같아. 골목쟁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완전히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빌보는 몹시 고약한 뜻밖의 사건이 바로 자기 집에서 벌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술병과 접시, 나이프와 포크, 컵과 넓은 접시, 스푼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큰 쟁반에 담고 나서는 열이 올라 얼굴이 빨개지고 약이 올랐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성가신 골칫덩이 난쟁이들!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런데 맙소사, 부엌 문 앞에 발린과 두알린 그리고 그 뒤에 필리와 킬리가 서 있었다. 순식간에 그들은 쟁반을 빼서 들고 작은 식탁 2개를 응접실로 가지고 가서 새로 상을 차려 놓았다. 상 속에 앉은 간달프를 중심으로 13명의 난쟁이들이 빙 둘러 앉았다. 빌보는 난로가의 작은 의자에 앉아서 비스킷을 조금 베어 먹으며 이미 식욕은 멀리 달아난 후였다. 네. 빌보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네, 정신없고 지금 뭔가 먹을, 네, 상황이 아니었겠죠. 이 모든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뜻밖의 사건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애썼다. 난쟁이들은 먹고 또 먹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렇게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다. 마침내 그들의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서자 빌보는 접시와 컵들을 치우려고 일어났다. 저녁 때까지 계실 거죠? 빌보는 아주 정중하지만 꼭 간청하는 것은 아닌 어투로 말했다. 진짜 저녁까지 있길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제발, 그 전에 가길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네. 빌보는 여기 읽었네요. 물론이지. 그 후에도 말일세. 밤늦게까지 일이 끝나지 않을 테니까. 먼저 노래부터 부르세요. 자, 이제 치우지. 안 간대요. 밤늦게까지 있대요. 어떡하죠? 소린이 이렇게 말하자 12명의 난쟁이들은 벌떡 일어나 그릇들을 높이 쌓았다. 물론 소리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간달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쟁이들은 쟁반도 없이 접시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병까지 올려놓은 채 한 손으로 들고 갔다. 호빗이 깜짝 놀라 쫓아가며 끽끽거리듯 세댄 소리로 조심해 주세요 제발 내가 할게요 하고 말리려 했지만
난쟁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컵을 부수고 접시를 박살내자, 나이프를 무디게 하고 포크를 구부리자. 이게 바로 골목쟁이네 빌보가 싫어하는 짓. 병을 깨뜨리고 마개를 태워라. 식탁보를 찢고 비계를 밟아 뭉개자. 부엌 바닥에 우유를 쏟아부어라. 침대 매트에 뼈다귀를 내던져라. 문마다 포도주를 뿌려라. 끓는 물통에 그릇을 내동댕이 쳐라. 큰 방망이로 두들겨라. 다 끝났는데도 멀쩡하거든 복도로 굴려버려라. 이게 바로 골목쟁이네 빌보가 싫어하는 짓. 그러니 접시를 조심조심. 네, 노래 가사가 어때요? 네, 빌보가 좋아하는 짓이 아니라 빌보가 싫어하는 짓. 네, 에 대한 노래네요. 이걸 듣고 있는 빌보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들었겠어요? 네. 물론 그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진 않았다. 난쟁이들이 번개처럼 신속히 그릇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안전하게 정돈하는 동안 호빗은 부엌 한가운데서 빙빙 돌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소리는 하룻대에 발을 얹은 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아주 커다란 연기 고리를 내뿜어 굴뚝위로, 벽난로의 시계 뒤로, 탁자 밑으로, 천장 주위로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로나 날려보냈다. 하지만 그 고리들은 간달프를 피할 만큼 재빠르진 않았다. 팝! 간달프는 짤막한 사기 담뱃대로 좀 더 작은 연기고리를 만들어 소리의 연기고리 속으로 보내곤 했다. 간달프의 연기고리들은 초록색으로 변하여 다시 마법사에게 돌아와 그의 머리 위를 떠다녔다. 연기고리들이 구름처럼 마법사를 둘러싸자 어두운 불빛 속에서 그의 모습은 기이하고도 요상해 보였다. 빌보는 연기고리를 좋아했으므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바로 어제 아침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바람에 실려 언덕 위로 날려보낸 연기고리를 생각하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러면서 이제 난쟁이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편에서 계속 읽겠습니다.